안녕하세요. 로장쌤이에요. 오늘은 달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N을 눌러서 도큐멘트 설정을 합니다. 페이지 마주보기 체크 해제하고요. 가로는 260에 세로는 190mm, 도련은 0mm로 합니다. 그리고 여백 및 단으로 가서 위쪽 여백은 50mm, 아래쪽 10mm, 왼쪽 10mm, 오른쪽 10mm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사각형 프레임 도구를 누르시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정사각형을 만들어 줍니다. 그 상태에서 영문 D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테두리가 하나 생성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Alt 누른 상태에서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Shift Ctrl Alt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단 복제가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여러 번 눌러줍니다. 눌러주시면 하단 복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 하시고 센터를 잡아줄게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페이지 보기로 갑니다. 페이지 보기로 가서 레이어로 갑니다. 레이어로 가서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새 레이어를 만들어 주시고요. 이 레이어를 올려주세요. 올려주십니다. 올려주신 상태에서 컬러를 색상 견본을 가서 저는 마젠타로 할게요. 이건 가이드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참고만 해서 보시면 되는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인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거를 스프링이라고 할게요. 하고 잠가줘요. 자, 그 상태에서 문자 도구로 갑니다. 문자 도구로 가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숫자 1을 입력해 볼게요. 컨트롤 A 한 상태에서 컨트롤 Shift Alt 한 상태로 점을 입력합니다. 점을 입력하면은 글씨가 커져요. 반대로 콤마를 입력하면은 글씨가 작아집니다. 네, 이것도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여기 상단에 있는 이 화살표로 글씨 크기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Al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하면 복사가 되죠. 그리고 이는 영문으로 제뉴어리를 입력을 해볼게요. 네, 그리고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그리고 2021을 입력을 해요. 그 상태에서 컨트롤 그룹 한 다음에 컨트롤 시프트 한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러면 글씨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직접 선택 도구 단축키 A죠. A를 눌러서 이 부분을 클릭을 해줍니다. 그리고 우리는 폰트를 바꿔야겠죠. S 코어 드림이라는 폰트를 적용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넘친 표시가 나타나 있죠. 그럴 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컨트롤 시프트 콤마를 누르면은 한 포인트씩 줄어들게 돼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그룹을 컨트롤 X 눌러서 잘라내기 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메워넣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다시 컨트롤 Alt 누른 상태에서 콤마를 누르면은 이 박스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위치를 잡아줍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숫자 부분은 조금 두껍게 처리를 해드릴게요. 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글씨를 키울 때는 이 박스를 선택을 한 다음에 오른쪽 하단 모서리 부분을 컨트롤 시프트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글씨가 커지게 돼 있어요. 위치를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다시 F를 눌러서 사각형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만들어주시고 크기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D를 누르면은 이렇게 사각형 프레임이 테두리가 생성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Alt를 누른 상태에서 여기 보시면은 노란 점이 보이시죠? 이거를 Alt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노란 점이 각각 모서리 부분에 활성화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퉁이 돌리기라는 메뉴인데요. 이거를 Alt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면은 모퉁이가 둥그러지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Alt를 누른 상태에서 요 노란 점을 클릭을 했더니 이렇게 생성이 돼요. 노란 점들이 그 상태에서 드래그 안쪽으로 드래그를 합니다. 네. 이렇게 모퉁이가 둥글러졌고요. 요거를 Alt Shift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그리고 다시 Alt Ctrl Shift D 네, 이렇게 하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가 활성화 됐죠. 그리고 이거를 이 부분을 와서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오른쪽 부분에 맞춰줘요. 네, 이렇게 하시고 자, T를 누릅니다. T를 눌러서 이렇게 드래그를 해줍니다. 그리고 컨트롤 알트 시프트 T를 눌러서 표를 삽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행 1에 17을 넣겠습니다. 네, 그러고 드래그를 해요. 상태에서 상단의 테두리는 0포인트로 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제가 엑셀로 미리 만들어 놓은 템플릿이 있어요. 이걸 그래도 가져다가 쓰시면 됩니다.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드래그 한 상태에서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이 부분을 다 드래그 한 상태에서 컨트롤 V 하면은 이렇게 탭 값에 맞춰 가지고 글씨가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정렬을 가운데를 맞춰야 되니까 컨트롤 시프트 C 혹은 여기 상단에 있는 가운데 정렬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폰트를 에스코어 드림 폰트로 바꿔줄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위치를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고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겠죠. 가운데 정렬을 맞춰주고 살짝 이동을 해줍니다. 네, 그리고 살짝 상단으로 이동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다시 F를 눌러서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네, 이 가이드에 맞춰야 돼요. 드래그를 하시고 T를 누른 상태에서 아까 우리 표 어떻게 만든다고 했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T 하면 표가 생성된다고 했죠? 여기서 우리는 5행의 7열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표가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하단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해서 아랫부분까지 맞춰주시고 다시 역으로 드래그를 한 다음에 표가
1열이 선택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가지고 행 높이를 갖게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행 높이가 일정하게 변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칸이 만들어져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 칸에 선을 0포인트로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0포인트로 가져가시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가이드는 나와 있는데 실제로 보게 되면은 아무런 선이 없어요. 이걸 왜 만들었냐면 여기다 제가 선을 추가를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할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가이드를 만들어 놓고 위치를 다시 한번 잠깐만요. 라인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완벽하게 들어왔고요. 여기서 레이어를 가셔가지고 플러스를 누릅니다. 플러스를 누르시고 이 점을 위에 드래그 하시고 위에 레이어를 잡아 당겨서 밑으로 내려요. 내리고 이 부분을 가이드라고 지칭을 할게요. 그리고 이 레이어는 잠가줍니다. 잠가주시고 위에 레이어로 가서 이제 라인을 만들어 줄 거예요. 각각 제가 이 가이드에 맞춰서 라인을 하나 그려줄게요. 그리고 센터로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Alt Shift 드래그 복사, 그 다음에 영문 E를 눌러서 로테이션을 합니다.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위치를 해주시고요. 손을 일단 지워볼게요. 손을 0포인트로 한번 지워보고, 자, 이 부분을 다시 위치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확한 위치를 잡으려면 확대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아요. 네, 조금씩 변화를. 네,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네, 영문 D를 누릅니다. 그러면 라인이 생성이 됐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는 이 라인을 드래그 한 상태에서 Alt Shift를 누르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다 갖다 대면은 이 스냅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딱 달라붙게 돼 있어요. 네, 한번 놔요. 놓은 상태에서 Ctrl Alt Shift D를 누릅니다. 그러면 다단 복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네, 다단 복제가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한번 그룹을 시켜볼게요. 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그룹을 해주겠습니다. 그룹을 하고 대충 다단 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약간씩 틀어지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을 여기다 맞춰주시고 전체를 드래그 한 다음에 요걸 누르면은 수평 가운데로 자연적으로 위치가 조정이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를 하시고 Ctrl G, 손을 다시 아까처럼 다단 복제를 쭉 만들어 주세요. 만들어 주시고 아랫부분을 하단에 가이드에 맞춰 주시고 다시
전체 드래그한 상태에서 이번에는 수직 가운데 분포란을 눌러주십니다. 그러면 이렇게 위치가 정렬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직접 선택 도구로 가셔가지고 이 라인을 지워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완성이 된 거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을 좀 변화를 좀 줘볼까요? 변화를 한번 줘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요 텍스트 부분을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선택을 하시고 요 레이어 플러스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요 점을 이동시키시고 이거 잠가주시고, 지금 우리가 만든 선 이 부분을 가이드 2라고 할게요. 가이드 2라고 해서 묶어주십니다. 네. 그리고 레이어 3번 레이어로 3번 레이어로 가서 텍스트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가이드를 잠가주고 이번 레이어에서 요거는 그냥 없애주도록 할게요. 하나로 통합을 시키죠. 평일은 하나로 통합을 시켜주시고 이렇게 드래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상태에서 F를 누르고 이 부분을 살짝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살짝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직각 가로를 눌러주시면은 하단 부분에 위치하게 돼 있어요. 다시 색상으로 가셔가지고 용지 색상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지금 이 부분이 지금 가려지게 돼 있어요. 네, 살짝 가려주시고 선을 조금 두껍게 해볼게요. 저는 0.7 정도로 할게요. 0.7 포인트로 하고 이 선 색상은 빨간색으로, 토요일 색상은 파란색으로 지정을 할게요. 그리고 파란색을 조금 색을 빼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박스를 조금 내려볼게요. 그 상태에서 이 라인을 카피를 해서 살짝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드를 완성을 시켜주시고 전체를 한번 그룹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룹을 풀었습니다. 풀고 라인은 0.2포인트로 한번 얇게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가이드가 완성이 된 거고요. 자, 이제 상단을 좀 정리를 해줘야겠죠. 상단을 미세하게 정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일요일이니까 빨간색, 나머지 평일은 검정색으로 놔주시고요. 토요일은 네, 파란색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좀 디테일한 부분을 조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본적인 아웃라인이 완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고
이제 여기다가 숫자를 입력을 해야겠죠? 우리는 T를 누른 상태에서 문자 도구를 누른 상태에서 이만큼을 드래그를 해줍니다. 드래그를 해주시고 위치를 조금 조정을 할게요. 네, 조정을 했습니다. 하시고 여기다가 표를 삽입을 해야겠죠? 컨트롤 알트 시프트 T를 눌러서 아까처럼 5행 7열을 표를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다시 드래그로 가이드를 맞춰 주시고 행 높이를 같게, 이 부분은 라인을 0포인트로 가져가도록 할게요. 네, 0포인트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엑셀 파일을 가져와서, 자, 1월달을 제가 템플릿을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 부분을 드래그를 합니다. 31일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31일까지 하게 되면은 6행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단 5행만 카피를 했어요. 카피를 하시고 여기다가 맞춰주시고 드래그를 합니다. 전체를. 그리고 컨트롤 V를 누릅니다. 그럼 숫자가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그랬더니 31일은 없어요. 자, 이걸 만드는 방법은 제가 좀 이따 다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이렇게 표를 다 전체를 드래그한 상태에서 폰트를 바꿔야겠죠. 우리는 폰트를 에스코어 드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너무 상단에 붙어버렸죠. 폰트가, 텍스트가 너무 상단에 붙어버렸기 때문에 조금씩 간격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하면은 네, 이렇게 완성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하단 부분을 보시면 지금 하단 부분이 31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라인을 하나 그려서 아까 2포인트였죠? 네,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맞춰주시고 숫자를 카피를 해서 텍스트 박스를 수동으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이 표가 5행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네,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31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 상태에서 이제 컬러를 조정을 해야겠죠. 일요일은 빨간색을 넣어주시고 토요일은 파란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이 부분은 수동으로 입력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지정을 하면 되고요. 자,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 달력은 또 뭐가 있죠? 네, 음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달력은 좀 더 복잡해요. 자, 여기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이제 음력판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레이어를 하나 더 추가해 주시고 이 부분을 내려줍니다. 여기다가 음력이라고 할게요. 음력이라고 하시고 이 표를 B를 눌러서 내용 수집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B를 눌러서 Alt B가요? 다시 한번 할게요. B를 누른 상태에서 내용 수집을 했죠. 그리고 다시 B를 눌러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컨트롤 C 한 상태에서 현재 위치 붙이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을 내리세요. 내려주시고 이 텍스트 레이어는 잠글게요. 잠그고 이걸 한번 눈을 꺼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양력이 복사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는 글씨를 먹으로 바꿔주시고 폰트 크기는 6포인트 정도로 할게요. 입력이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 굵기는 좀 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음력판을 만든 게 있어요. 제가 또 이걸 이만큼을 드래그 하셔가지고 드래그 하셔서 카피를 합니다. 카피를 해서 음력판에다가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눈을 켜볼게요. 이렇게 겹치죠? 이 부분이 겹치게 됐어요. 양력하고. 그래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해야겠죠. 표 속성을 가서 이렇게 위치를 글씨를 내려서 위치를 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기본적인 표의 형태가 완성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디테일한 부분들, 신정은 빨간색이겠죠. 잘 모르실 때는 네이버에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네이버에 달력이라고 제가 입력을 해볼게요. 그래서 1월달 달력을 한번 가져와 볼게요. 신정이죠. 빨간색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네, 1월달은 완성이 됐고요. 음력 부분도 신정 부분을 빨간색으로 입력을 해주시면 달력의 한 페이지가 완성이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 페이지로 가셔가지고 달력 뒷면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페이지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서 스프레드 복제를 누릅니다. 복제를 눌러서 다시 레이어로 가셔가지고 스프링을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 부분을 다 풀어주세요. 풀어주시고 딜리트를 합니다. 그 상태에서 텍스트로 가셔가지고 다시 F 다각형 프레임 도구를 눌러주신 다음에 대략 이 부분에 드래그를 해서 박스를 하나 만들어 주십니다. 그 상태에서 위치를 좀 조정해 주시고 영문 D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테두리가 생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뭘 해줘야 되느냐? T를 눌러서 이렇게 글씨를 입력을 해줍니다. 해주시고 다시 에스코어 드림으로 폰트를 변경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글씨를 좀 작게 조정을 해주시고 글씨 위치는 조금 조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색상을 하나 만들어서 그레이 톤으로 갈게요. 그레이 톤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레이 톤으로 가시고 그 다음에 다시 T를 누르셔가지고 이번에는 양념만 들어가는 달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T를 누르셔서 네,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주시고, 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만든 템플릿이 있습니다.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1부터 31까지라는 숫자가 있죠. 이 부분을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 그리고 네, 이 부분에 컨트롤 알트 시프트 T를 눌러서 행 1, 열 30일 표를 만들어 주세요. 거기다가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V 누르면 이렇게 숫자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폰트는 에스코어 드림 폰트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글씨가 너무 커서 지금 넘친 표시가 되어 있죠? 넘친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씨를 줄여주도록 합니다. 다시 할게요. 돌리기 한 상태에서 글씨를 미리 줄여줄게요. 미리 줄여주시고 폰트를 적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미리 7포인트로 줄였고요. 에스코어 드림 폰트로 변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표의 테두리는 좀 심플하게 할 거기 때문에 0포인트로 아예 없애버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렇게 깔끔하게 표현이 되죠. 네, 그 상태에서 우리는 컬러만 지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1월 1일이 휴일이고, 네이버 달력을 옆에다가 띄워놓고 보시면 편해요. 2일이 토요일이니까 파란색, 3일이 일요일이니까 빨간색, 그 다음에 10일 빨간색, 17일 빨간색, 24일 빨간색, 31일 빨간색, 그리고 9일 파란색, 16일도 파란색, 23일도 파란색, 30일도 파란색. 네, 이렇게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글씨 포인트 조금 작아 보이니까 키워볼게요. 네, 한 9포인트 정도로 키워봤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조금씩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 99%는 끝났네요. 자, 이제 여기 상단에 있는 박스에 사진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하나 드래그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사진이 들어옵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직접 선택 도구를 클릭을 하시고 손바닥 모양일 때 한번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 그림이 선택이 되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컨트롤 알트 시프트 C를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좌우 프레임 좌우에 맞춰서 그림이 앉혀지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컨트롤 알트 시프트 E를 누르면은 상하의 프레임에 맞춰서 그림이 위치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컨트롤 알트 시프트 C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좌우 프레임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위치만 조금씩 조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달력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나머지 2월달부터 12월달도 같은 형식으로 작업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 페이지를 보시면은 1페이지, 2페이지만 있잖아요. 자, 순서대로 이거 1페이지하고 2페이지를 시프트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해줍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스프레드 복제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그대로 페이지가 복사가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계속 복사를 하셔가지고 2월달부터 12월달까지 달력을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 엑셀 파일은 따로 올려 드릴 테니까요. 이 파일을 다운 받으셔가지고 달력에 들어가는 표 안에 들어가는 숫자들은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월달부터 작업을 빠르게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완성이 다 된 상태고요. 이제 마무리로 이제 사진을 각 월별로 사진을 배치를 해서 룰을 한번 다시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진을 이렇게 사진을 적당히 배치를 하겠습니다.
7월 달도 사진을 배치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의 원본 파일은 따로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사진을 배치를 하셔서 여러분만의 달력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지금 컨셉을 밤하늘을 주제로 해서 지금 컨셉을 잡아서 지금 사진을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저는 완성을 했고요. 추후에 제가 이 파일을 가지고 실제 달력을 만들었을 때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샘플을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달력 만들기가 완성이 됐고요. 추후 세부적인 사항은 제가 조정을 해서 완성된 샘플을 한번 여러분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로즈왕 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